스톱하셨다가 문제 풀고 그 답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깜깜하죠? 왠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화면에 칠판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이제 문제 풀면서 답을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문제 풀고 확인해 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까지 쭉 공부라 생각하고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먼저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맞아요. 근데 알맞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2번입니다. 거기 지금 2번에 보시면 나비를 살구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나비는 살구꽃을 보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비가 살구꽃을 반가워서 춤을 춥니다. 나비를 살구꽃에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니라 나비를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죠. 의인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심상은 했는데 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나와 있죠. 이 시는 제목부터가 색깔 그리고 하늘, 송이, 뭐 너울 하면서 그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시각적 심상이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끊어 읽기가 문제로 아예 나와 있죠. 이 시의 각행을 끊어 읽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3개씩 되어 있어요. 다 3개입니다. 이 시가 상음보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는 사음보나 뭐 이음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보셨는데 다 삼음보야. 다 삼음보인데 이게 무조건 3번을 끊었다고 해서 삼음보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적절하게 그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살려가면서 끊어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조금 어색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누굴까요? 봄바람,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뜹니다. 나비는 너울 춤을 춥니다. 연분홍, 송이, 바람에 지니. 제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 음보대로 읽어봤는데 조금 어색한 게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4번입니다. 리을에 연분홍, 송이, 바람에 지니 이게 아니라 여기는 연분홍, 송이, 바람에 지니 이렇게 끊어있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시 연분홍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요.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처음과 끝연의 같은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본문 보시니까 1연과 3연 비슷하고요. 2연과 4연 비슷하지요. 1년과 4년이 같은 식구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1, 3, 2, 4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된 거다. 자, 그 다음 5번은 시의 연분홍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꽃의 변화는 드러나지요. 피었다가 바람에 졌잖아요. 나비의 정서는 일정하대요. 아니죠. 앞에는 반가워 춤을 춥니다. 그런데 뒤에는 울며 누가 우는 거야? 나비가 우는 거야. 왜? 살구꽃이 지는 게 너무너무 슬퍼서 분명히 나비의 감정, 정서도 변화가 있다. 반가움에서 뭐 쓸쓸함, 슬픔으로 정서의 변화가 있다. 물론 이 나비의 정서는 누구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시 속의 목소리,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화자는 그 노래하는 사람은 나비를 통해서 실제로 나비가 반가워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나비한테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살구꽃과 나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 속에 노래하는 사람의 감정이 원래 반가움과 쓸쓸함인데 그 감정을 나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시간에 감상하실 작품은요. 얘입니다. 짜잔! 봄은 고양이로다. 봄이 고양이래요. 여기 뭐 연분홍도 그렇고 봄은 고양이로다. 이 두 번째 작품도 그렇고 이제 이 작품들은 봄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목부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제목을 잘 보시면요. 무슨 표현법이 보일 겁니다. 보일 텐데요. 봄은 A는 고양이로다. B다.
뭐다 여기서 쓰인 게 은유법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봄을 뭐에 비유했느냐? 고양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봄과 고양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서 봄을 고양이다라고 했을까? 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촉각이죠.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자, 고운 봄의 향기라고 했는데 봄의 향기 후각이죠. 냄새니까 어리우도다라고 해서 자, 봄의 향기가 마치 고양이 털처럼 부드럽다. 고양이 털처럼 고운 봄의 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의 향기가 마치 부드러운 고양이 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봄의 향기. 우리가 봄 냄새로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꽃향기도 그렇고. 자, 그렇게 어리우도다. 자, 이연에 보시면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금방울과 같이 뭐뭐 같이 여기는 뭐가 쓰였다? 직유법이 쓰였다.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이야. 동그란 고양이의 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각적 심상. 고양이 눈 때문에 시각이라기보다도 그 고양이의 눈이 호동그란 동그란 모양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각적 심상 쓰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다. 미친 봄의 불길. 앞에 곱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어는 왜 그러지? 하는데 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요. 뭐 여기저기서 새싹이 나고 뭐 사람들도 겨울 동안 움츠려 있다 기지개를 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입학을 하고 뭘 새로 어디를 가고 막 그런 뭔가 약간 그 꿈틀거리는 뭐가 느껴지는 생명력. 생명력이 느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친 봄의 불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확 타오른다기보다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는 우리가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봄에 유독 느낄 수 있는 그런 봄의 어떤 생명력을 불길에다가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면을 보시면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 입술에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 입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시각이 되겠죠? 시각적 심상. 그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라고 했는데 포근하다 했으니까 얘는 촉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 졸음이 또 좀 전에 막 미친 불길이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 근데 사실 우리 봄 되면 많이 꾸벅꾸벅 졸아요. 그쵸? 특히 점심 먹고 나면 거의 뭐 그냥 잠깐 조는 게 아니라 뭐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 날카롭게 쭉 뻗었다. 시각이죠. 시각적 심상, 고양이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했는데 푸른 봄의 생기 했으니까 시각이야? 지울 필요 없겠네. 푸른 봄에 있으니까 시각이겠죠. 그 고양이 수염에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서는 봄의 향기, 2년에서는 봄의 불길, 즉 어떤 봄의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봄의 졸음, 그 다음 여기 4연에서는 봄의 생기. 자, 우리가 봄 하면 느낄 수 있는 봄의 특징들. 향기, 생명력, 졸음, 나른함, 그 다음에 생기. 이런 봄의 특징을 뭐에 비유해서? 고양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참 참신하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봄의 특징은요. 우리도 이미 충분히 봄이면 졸립잖아요. 나른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활기차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봄에 여기저기서 꽃향기 맡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느끼고 있는 봄의 특성인데 여기 시는요. 진짜 멋져요. 그래서 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건요. 봄을 고양이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시를 공부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시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시에서 나타내보려고 하는 건 고양이의 모습이야. 여기 봐봐. 고양이 털, 고양이 눈, 고양이 입술, 고양이 수염. 고양이 모습이 나와 있잖아. 고양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야. 라고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이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봄의 특성, 봄을 고양이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는 잘 보시면요. 앞에 흐름 보세요. 뭐, 봄의 향기가 그러니까 봄의 향기가 어렸어 라고 하는 거. 좀 이미지가 어떻다? 정적이지요. 근데 갑자기 이연에서는 아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미친 봄의 불길이 막 흘러 약간 동적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3면을 보시면 또 갑자기 고요히 뭐 포근한 봄조름 떠돌아라 하면서 마찬가지로 정적. 근데 4연을 보시면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 막 봄의 생기가 막 뛰노라 해서 여기는 또 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그재그라고 해야 되나?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다시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과 이렇게 본문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냐? 바로 이거죠. 핵심 정리, 할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아주 감각적, 아주 감각적. 지금 뭐 느끼셨겠지만 시각에, 촉각에, 후각에, 그리고 특히 진짜 시각이 좀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심상이 쓰이면 우리가 감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이다. 비유적, 봄의 특징을 고양이에 비유해서 제재는 봄 고양이. 자, 주제 보세요. 봄의 특징을 통해 본 고양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본 봄의 분위기, 봄의 특성, 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고양이 모습을 통해 본 봄이에요. 봄의 모습을 통해 본 고양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면 이 시 읽으시면서 봄은 안 보이고요. 고양이 귀여워, 털, 뭐 눈, 뭐 수염하면서 고양이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특징에도 보시면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고양이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입시켜 표현했다. 참신한 비유죠. 아주 참신한 비유입니다. 고양이의 외양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뭐뭐에 뭐가 어렸다. 뭐뭐에 뭐가 흐르다. 뭐뭐에 뭐가 뛰논다, 떠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참신한 비유. 그 다음에 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요 포인트 모아보기라고 해가지고 이 시에 사용된 비유법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은유법 제목이요. 봄은 고양이로다. A는 B다. 제목에서 제목이 없어졌구나. 제목에서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꽃가루와 같이, 금방울과 같이, 뭐뭐 같이 해서 직유법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또 이렇게 깜깜절벽이 되고 칠판만 나왔으니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설명 들었으니까 제 실력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시점에서 끊으셨다가 다시 찾아주시고 쭉 들으실 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도 수업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을 3번에 보시면 대조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봄하고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조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라는 뜻인데 사실 봄하고 고양이가 우리도 뭐 이 시 배우기 전까지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를 보니까 뭐 읽어보니까 고양이 모습하고 봄의 특성하고 좀 비슷하네. 근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은 해봤지만 봄과 고양이가 서로 반대, 대조, 반대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 시에서 봄과 고양이가 전혀 특성이 다르다면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서 봄의 특성을 나타내지는 않았겠죠. 못했겠죠. 답은 3번입니다. 대조적인 사물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 시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한 겁니다. 적절한 겁니다. 답이요.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봄의 느낌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거야. 이거.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2번 고양이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작품이야. 이거 고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섭섭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는 고양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역동적 심상, 역동적,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역동적이라고 하거든요. 격렬하고 힘찬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하여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역동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 보시면 네 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네 군데. 한번 볼까요? 어디 밑줄 그어져 있는지. 고운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불길, 고요히 다무른, 날카롭게 쭉 뻗은. 근데 이미 제가 이 시는 정적, 동적, 정적, 동적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누구 짝지어져 있는 니은과 리을이 짝지어져 있는 4번이 역동적, 뭔가 움직임, 활기참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요. 이 시를 보기와 비교할 때 빈컨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로 바르게 짝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서 뭐 감상해라, 문제 풀어라. 이런 문제가 조금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은은히 흔들리는 강나룻배. 누구를 사모하는 까닭도 없이 문득 흔들리는 강나룻배. 자, 안타까운 마음이 뭐다? 나룻배, 강나룻배. 안타까운 마음은 강나룻배다. 중간은 안 봐도 돼요. A는 B다. 은유법이네요. 근데 우리 시에도 은유법 있었죠. 제목입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그래서 간단해요. 원관념,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거 봄. 그래서 봄을 뭐에 비유했다? 고양이. 여기 보이는 보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뭐에 비유했다? 강나룻배. 그래서 고양이와 나룻배가 짝지어져 있는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A는 B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위시에서 알 수 있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자, 봄의 향기를 고양이의 털, 봄의 불길, 고양이의 눈이라고 했어요. 봄의 졸음, 고양이의 입술, 봄의 포근함, 고양이의 코 했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면요. 봄의 포근함,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라고 되어 있어서 고양이의 코 안 나옵니다. 고양이 수염까지는 나오는데 고양이의 코가 안 나오지요. 굳이 찾자면 3번과 마찬가지로 입술에 해당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5번 문제의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위시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지금 위를 보시면요. 그 본문을 보시면요.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입술, 고양이의 수염. 누군가가 고양이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누굴까? 누가 이렇게 고양이 얼굴을 보면서 고양이의 털에서는 봄의 향기, 고양이의 눈은 봄의 불길, 고양이의 입술은 뭐 봄 졸음, 고양이 수염에는 봄의 생기. 누가 이거를 이렇게 고양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시를 이렇게 시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시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시인이 아니라 화자 또는 말하는 이, 뭐 노래하는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지금 고양이 얼굴을 보면서 뭐 이 고양이의 모습하고 봄의 특성하고 비슷하네 해서 이렇게 쭉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3번입니다. 말하는 이의 시선 이동에 따른, 그러니까 말하는 이, 화자 시선 이동.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수염, 뭐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입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문제의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연분홍, 봄은 고양이로다. 연분홍, 봄은 고양이로다 아니에요. 연분홍,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하는 봄과 관련된 아주 예쁜 작품 2작품 공부하셨는데, 2작품 모두 다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표현과 관련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 이론에서 뭐 운율이나 심상이나 표현법 공부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